어쨌든 미안해요. 예, 선생님이 원래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많이 안 좋았던 게 아니고 집에서는 그냥 상태가 위가 좀 아프네 이 정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차를 주차하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구멍 뚫으려고 본가에 갔다가 거기서 막 땀이 엄청 나는 거예요. 막 식은땀이 아주 걸어가는데 막 왜 이러지? 더웠나? 오늘 더운 날씨인가? 근데 올라가서 구멍 뚫고 내려와서 오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프면서 토할 것 같고 선아한테 바나나 우유 하나만 사달라고 먹으면 토하기가 좋거든. 위에 뭐가 들어가니까 토하려고 그거 먹고 그래서 그거 먹고 화장실 가서 토했어요. 토하니까 좀 나오더라고. 근데 난 원래 토할 때 완전히 몸을 구토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렇게 여기를 상체를 낮추고 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뭐라고 하나 머리 닿는 자세 이렇게 토가 쫙 나와. 이거 밑으로 가고 여기로 가는 거야. 화장실은 변기에도 하면 그게 잘 안 되잖아. 이게 시원하게 안 나오는 거야. 한 3번 나왔는데 오붓하면서 나왔는데 그래서 한 번 더 토해야겠다 했는데 2번째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안 좋고 계속 좀 식은땀이 나는 거 있죠? 식은땀이 상황이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 아까 전에 우리 도윤이가 선생님 119 부를까 그랬는데 마음 같아서는 진짜 그 타고 가고 싶은데 어쨌든 미안해요. 여러분 왔는데 원래 선생님들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집에서부터 아파서 억지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쇼크처럼 무슨 저혈당 쇼크니까 쇼크 있잖아요. 갑자기 그것처럼 온 거예요. 제가 대책이 없었네. 양이 좀 부탁합니다. 아픈 걸 참고서 억지로 밀고 온 게 아니고 집에서 이렇게 아팠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방법이 없죠. 집에서 병원을 가든지 누가 있든지 하면서 미안해서 오늘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나왔다가 앉아있다 했던 거예요.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오늘 요거 좀 하고 이때 수업은 이거 하다가 봐서 고등학교 수업은 자료만 주고 4시이어가지고 집에 보내겠다. 빨리 집에 가야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컨디션 좀 괜찮으시면 하고 자, 내가 중간에 훅 뛰어나가면 토하려고 가는 거예요. 좋지 않게 돼서 이렇게 된 게 그래서 화장실 여기가 밑에서 누르면 내가 여기 할 수 있잖아요. 여기 깨끗이 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은 가지고 왔던 건데 안 되더라고. 자, 한번 봅시다. 요거는 우리 그 배경지식 중에 다국적 기업이에요.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해줄 거 되게 많은데 다국적 기업은 알다시피 멀티내셔널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멀티내셔널 컴퍼니, 글로벌 컴퍼니라고 해서 국적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본사가 보통 그 뭐라고 그럴까? 저 세금이 약한 거 그런 것에 본사가 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공장이 자동차 공장이 있는 거죠. 이 다국적 기업에 자동차 공장 하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 게 쉐보레라는 기업이 들어가 있었죠. 다국적 기업은 망할 수가 없어요. 거의 망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쉐보레라는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상황을 보면 돼요. 이 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땅을 갖다가 되게 싸게 줄 테니까 와서 자동차 공장 세워 이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혜택을 많이 줘요.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자기들 투자를 한다고 그런다면 혜택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 왜 혜택을 많이 줄 수밖에 없을까? 외국 기업이 좋으니까 일자리죠. 일자리 창출해 주니까. 일자리 한번 창출하면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이라 들어오면 2만 명에서 5만 명이 그 취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말이 5만 명이지 5만 명은 도시 하나예요. 그래서 5만 명이 어떻게 도시 하나인 거야? 가족이 있잖아.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면 와이프가 있었고 애기가 하나만 해도 3인이잖아. 5, 3, 15, 15만 명이 사는 거야. 15만 명. 15만 명이면 조그마한 소도시가 되거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본사에서 일하는 곳이고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면 거기 밑에 또 누가 존재합니까? 하청이라고 해서 부품을 만드는 공장들이 있단 말이야. 그 공장들이
그 공장들까지 합치면 10만 명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어서 와요. 그래서 그 공장까지 합치면 10만 명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 공장 하나가 어마어마한 혜택, 어마어마한 이익을 주게 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도록 혜택을 줘요. 국가에서 호스트 컨트리라고 그러죠. 즉 호스트 컨트리 어떤 것 이것을 유치하고자 하는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뭘 주게 되냐면 혜택을 주게 돼요. 어떤 것 부지를 갖다가 무상으로 아니면 싸게 부지를 갖다가 임대했든지 또는 매매를 갖다가 아주 저가에 매매를 해줍니다. 공장 세우는데 돈 들잖아. 땅값은 좀 어떻게 좀 약간 약하게 해줄게. 세제 혜택을 줍니다. 너 들어와서 3년 동안 법인세 이런 거 영업해서 나온 세금에다가 조금 덜 물리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와서 막 여기서 이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다국적 기업에서 그러는 거야. 우리 뭐 좀 더 해주면 안 돼?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아니 그 너네가 너무 혜택 줄 수 없잖아. 여기서 얘네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그럼 나갈래 나. 딴 데로 갈래. 딴 데 가면 또 이렇게 해준다 그러거든? 또 다른 나라, 어나더 컨트리.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거야. 다른 나라로 가면 우리 기업은 어떻게 돼요? 여기 공장은 어떡할 거야? 그냥 빨리 팔고 나갈게. 너네가 인수하든지 뭐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부지를 싸게 샀다 치자. 그러면은 거의 되게 공시지가라고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부지 전체를 5천억에 산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0년에서 15년 하거든요. 요번에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일이죠. 이게 몇 조가 돼 있냐면 10조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오는데. 네? 이게 10조가 돼 있던 거예요. 10조. 그러니까 팔면 얘는 자동차 팔았지만 실은 부동산 팔아가지고 구조의 이익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선생님 다른 나라 가서 또 자동차 공장 세워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 아주 파격적인 혜택으로 멕시코에서 자기네 나라로 오라고, 베트남에서 자기네 나라로 오라고, 땅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임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하다가 또 하고 이 다국적 기업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죠? 예전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문장을 예전에 한번 했을 거예요. 어디서 이 다국적 기업의 예를 들면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작은 국가를 하나 아프리카에 있는 남미에 있는 작은 국가 정부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요. 얘네가 곡물 산업 같은 거 해서 모르겠어? 우선 과시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국적 기업. 그래서 다국적 기업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Such multinational companies. 그러한 어떤 거 다국적 기업들은 알겠죠? possess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지하다, 소유하다죠. own의 뜻이죠. 무엇을 소유하다. 그죠? have의 뜻이죠. 무엇을 소유하다, 소지하다. 뭘 소유하고 있냐? 상당한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이죠. 고려할 만한 거죠. 이거 항상 이거 형용사형이 뭐가 있어요? considerat라는 단어가 있죠. 얘는 뭐예요? 사려 깊은, 생각 깊은, thoughtful의 뜻이란 말이에요. considering은 뭐라고 그랬죠? considering. 요건 뭐라고 그랬죠? 얘는 뭐예요? considering은 무엇을 고려하냐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무엇을 고려하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자, 뭐의 운영이야? 정부의 운영에 대해서. 그 국가의 정부의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어떤 정부냐면 그들이 투자한 정부야. 그들이 투자한 나라의 정부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들이 투자한 나라의 정부의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로 인해 undermine 뜻이 뭐죠? undermine 뜻이 뭐지? undermine 왜 그래? 능률국가에 있잖아.
언더마인. 이 단어 진짜 몰라? 언더마인. 기반을 약화시켜. 어? 기반을 약화시키고 손상시켜. 알겠죠? 능률복화에 비슷한 뜻이 있죠. 손상시키다.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데미지. 또 이런 C로 시작한 단어 뭐 있죠? 손상시키다. 어? 콜랩스. 컬랩스는 붕괴하다. 손상시키다 뭐가 있지? 손상시키다. C로 시작해요. 어. 능률복화에 있잖아. 근데 컨뎀은 비난하다. 컴퍼.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는 거야? 컴파일. 컴프레스. 컴프로마이즈. 이게 왜 손상시키다가 되죠? 이게 타협하다잖아요. 내 원칙을 타협하는 거. 뭐가 돼요? 나를 손상시키는 거죠. 그죠? 내 원칙을 타협하는 거야. 다른 말로 내 원칙을 좀 무너뜨리는 거잖아. 그래서 손상시키다가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능률복화 찾아보면 나와요. 자, 그로 인해 손상시키면서 경제적, 정치적, 독립성이죠. 독립성을 손상시키면서 힘이 얼마나 센지 정부의 독립성을 상상시킨대요. 그러한 국가에 다국적 기업의 위력이에요. 다국적 기업 중에 특히 힘센 힘센 그 군수 기업이 있어요. 탱크 팔고 하는데. 그 다음에 식량 기업이 있어요. 식량 곡물 파는데. 그 다음에 석유 기업이 있어요. 이 정유하는데 이 세계 세계 5대 메이저 이 세 개는 얼마나 힘이 세냐면 우리나라보다 힘이 더 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삼성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사업은 조그맣게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대빵은 될 수 있지만 요로 들어가서 내가 여기 한번 세계적으로 운영 한번 해볼게. 웃기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 이건 절대 못 들어와. 네. 이 3대 분야의 세계 기업들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를 보시고 세계 흐름을 보시면 얘네가 보일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애들입니다. 특히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얘네들을 주로 군산복합체라고 해요. 군산복합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케네디가 있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퇴임사에서 앞으로 우리를 갖다가 우리 많은 지식인들이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세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군산복합체입니다. 이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언급하셨냐면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언급하셨어요. 군산복합체를 조심해야 됩니다. 언급하셨어요. 힘이 무지무지 셉니다. 자,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 알맞은 거 봐봅시다. 자, 그러네요. 여기서 힌트는 뭐겠습니까? 서치가 나와있죠? 그러한 다국적 회사들. 그러한 다국적 회사들이면 서치 앞에 다국적 회사가 나와야겠죠. 그죠? 상당한 영향력을 갖다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정부의 운영에 대해서, 그들이 투자한 나라의 정부의 운영에 대해서 그러한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성을 저하하면서 자 가봅시다. 대규모의 이코노믹 액티비티 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대규모의 경제 활동의 집중은 다시 한번 대규모의 경제 활동의 집중은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리절트니 결과를 낳다죠. The formation 형성이라는 뜻이에요. 형성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폼이 형태라는 뜻도 있지만 형성하다, 만들다라는 그런 동사가 있죠. shape의 뜻이 있어요. 모양 만들다. 어디? 다국적 회사의 형성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다국적 회사가 정말 무섭다니까요. 요즘에는 다국적 회사 방금 말한 군수, 식량, 원유 말고 하나가 거기 위에 하나 더 생기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금융 쪽이에요. 네, 금융 쪽이 이게 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그래서 뭐 얘기하자면 좀 기니까 어쨌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단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건 그냥 열심히 살고 정의롭게 살면 되지 않는데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금융 쪽은 알면 알수록 요지경인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중에 숫자 감각이 있고 경영 감각이 있으면 이쪽으로 뛰어들면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네,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단 진짜 이쪽 라인으로 들어가야죠. 위쪽 라인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그런 얘기하죠. 머리 좋아서 서울대 갔어. 그죠? 서울대 경영학과 갔어. 연대 경영 갔어. 그 다음에 코스가 뭐예요? 취업이 아니라 미국의 아이비리그. 그죠? 아이비리그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아이비리그 하면 동부 8대 명문이죠. 이 중에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그죠? 이런데 MBA 과정을 갔습니다. 이게 경영학 석사 과정이거든요. 이거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홍콩. 그래 있는 거죠. 홍콩이 금융회사에 취입합니다. 이 금융회사가 투자회사예요. 금융권 회사. 즉 주식 놓고 선물 거래하고 이런 건데 실은 다 도박이에요. 엄청난 도박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근데 여기 엄청나게 높죠? 연봉이 20억, 30억, 막 50억 막 이러니까.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멋지게 하려면 어느 쪽으로 가면 좋아요? 네, 금융 쪽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여기 있죠. 기업 컨설턴트. 이쪽으로 가면 되게 멋있죠. 네, 이쪽으로 가면 기업 컨설턴트. 근데 기업 컨설턴트가 뭐 하는 건데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지용이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자기네 회사 얘기도 듣지만 내년에 뭘 투자해야 되는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세계가 흘러갈지 모르겠잖아. 그때 이재용 만나서 컨설턴트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삼성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거 부르는 게 값이에요. 네. 가장 유망작 중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문과 쪽으로 가려면 이런 거 가야죠. 네. 이 문과 쪽으로 가려면 이과 쪽이 아니라. 자, 계속 한번 가봅시다. 자, 멀티내셔널 컴퍼니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요, 그들의 헤드쿼터스, 이게 본부입니다. 본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멀티내셔널 컴퍼니죠. 본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본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상업적인 활동은요, 그들의 상업적 활동은 행해집니다. 모르는 단어 없죠? 어디에서? 세계 전역에서 행해집니다. 별거 없죠? 강의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네. 강의하다 보니까. 지우는 잘 모르겠구나. 교수님이 갑자기 막 토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많이 못할 것 같아서 아까 그랬는데 강의하다 보니까 가라앉네 조금씩. 여러분이 기도해 준 거다. 자, 오늘 수업할 수 있게 선생님 괜찮게 해주세요. 이렇게 승현이가 해줬나? 자, for them. 아이고. 자, 그들이 이것을 하는 동기는, 자 가봅시다. 자, 여기 보면 세계 전역을 통해서 상업적인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동기죠. 인센티브죠. 자, 어떤 동기? 대미 가리키는 의미상이 주어져. 그들은 얘네들이죠. 그죠? 이 멀티내셔널 컴퍼니. 자, 다국적 기업이 이것을 한다.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뭐겠습니까? 쿼터는 본부는 여기에 두고 그들의 상업 활동은 여러 군데 전 세계에서 하는 거. 이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동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 포함하고 있냐면 이런 접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접근이냐?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in the case of firms 이러한 회사의 경우에 어디 제3세계에 위치한 거예요. 제3세계가 뭘까요? in the third world를 뭐라 왜 제3세계란 말이 나왔을까? 누가 아는 사람? 제1세계도 있고 제2세계도 있는 건가? 제3세계가 뭘 얘기하는 거야? 뒷세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암시장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암시장 있어. 블랙마켓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인터넷도 암시장 있죠. 인터넷의 그 백도어 시장을 뭐라고 그래요? 블랙마켓. 블랙마켓인데 걔네는 뭘 이용하더라? 디웹. 뭐지 그게? 디웹 아니에요? 디웹. 디웹인데 디웹이라고 그러지. 그쪽에 들어가면 완전히 또 딴 세상이지. 이 인터넷의 월드와이드 웹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니지, 그지? 윈도우 대신에 다른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갔다간 내 노트북이 걔네 놀이터가 돼버리겠죠. 컴퓨터 웬만큼 잘하는 사람 아니고 들어가면 안 되죠. 거기 뭐 살인 청구도 거기서 하는데 들어갈 수도 없잖아. 일반인은 들어갈 수도 없지. 근데 컴퓨터 잘하는 사람 들어가는 거지. 외에서. 그쪽이거든. 참 별 세상이 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 그리고 제3세계, 제3세계는 뭐냐면 제3세계는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은 이 말을 잘 안 써요. 이게 뭐냐면 브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라든지 이제 새롭게 선진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국가들. 그러니까 뭐냐, 이미 선진국들이 있지. 유럽이랑 미국이랑. 그 다음에 선진국에 가까워진 아이들이 있지. 우리나라처럼. 그지? 그 다음에 완전 후진국은 아닌데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거. 이게 제3세계. 제3세계, 지금 베트남 같은 데 생각하시면 돼요. 제3세계에 위치한 그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뭐다? 값싼 노동력의 이용 가능성. 노동력이 싼 거죠. 그래서 값싼 노동력의 이용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본부가 있는 국가에서 저걸 안 하고 영업을 하지 않고 어디 상업활동을 전 세계에서 한다는 겁니다. 3번에 들어갈 수 있는 생각해 봅시다. 보기 질문이 리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그랬죠. 그 보답으로 어떤 보답이에요? 일자리와 레비뉴는 뜻이 뭡니까? 수입이란 뜻입니다. 수입. 일자리와 수입. 수익. 그래서 레비뉴를 수익이라고 그랬냐? 수입이라고 그랬냐? 수익. 안 보인다. 수익이라고 그랬네. 수입이 아니라 인컴이 아니라 수익. 일자리와 수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 리턴 포함하면 뭐뭐에 대한 보답으로, 알겠죠? 일자리와 수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어디에서 유래되는 거예요? 바로 세금을 내는 거죠. 이건 유래되는 이랄까. 저 어디에서 그들의 운영이죠. 그들의 운영에 대한, 그들의 영업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에서 거기서 유래되는 그런 수익과 일자리를 갖다 주는 것을 제공에 대한 보답으로. 멀티내셔널 컴퍼니는요, 메이 디맨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뭘 요구할 수 있냐면 컨세션 하면 양보, 용인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는 것 좀 봐줘. 뭐로부터? 정부로부터 양보와 용인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의 대가로서? 그 나라에 대한 그들의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그죠? 그 나라에 대한 그 투자의 대가로서. 자, 이게 3번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죠? 좀 애매해요. 이거는 문제를 낸 게. 자, 계속 가보시면 그것들은 추구합니다. 뭘 추구하냐면 이런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추구하다죠?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통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어떤 나라의 정치적 시스템에 대해서 직간접의 통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이게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저기 주역이 여기 안 보이지? 주역이. 확실하게 하다, 보증하다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뭘 확실하게 하고 보증하냐면 정부의 정책이, 이 단어 중요한 단어. 혹시 이 단어 아는 사람? 컴퓨터블. 밑에 보지 말고. 밑에 보면 다 나왔지. 아는 사람. 네? 양립 가능한. 그래서 중요한 단어예요. 양립 가능한. 어떤 거? 그 회사의 요구와 졸면 안 돼요. 정부의 정책은 그 회사의 요구와 양립 가능하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나라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직접 간접의 통제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거지. 즉 이 나라가 내가 여기 와서 물건을 생산하고 싶은데 그 생산 못하게 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국적 기업이 그럴 리는 없지만 극단적으로 내가 이 나라 들어와서 대마초를 갖다 수출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대마초, 대마초 이렇게 딱 좋네.
그래서 대마초를 갖다가 제약회사랑 차린 거지. 대마초를 갖다 생산해서 하고 싶은데 이 나라는 대마초가 불법이네. 그럼 어떻게? 합법으로 합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합법으로 만들고 거기서 대마초 생산해서 전 세계로 생산하는 거지. 대마초 합법인 나라가 몇 군데 있죠. 그죠? 어디가 합법입니까? 멕시코. 멕시코, 그 다음에 태국이랑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런 데가 합법이에요. 근데 아마 그 나라 병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마저 한번 해석해 봅시다. 5번 가보시면 만약 이러한 갈등이 이 갈등은 뭘까요? 정부의 정책과 양립 가능해야 되는데 이러한 갈등 만약 이것들이 충돌한다면 이러한 갈등이라고 그랬더니 이건 동사로 봐야겠다. 왜? 뒤에 뭐가 없으니까. 이건 충돌하다. 그럼 여기서 디즈가 같은 건 뭘까? 바로 정부의 정책과 그 회사의 활동이죠. 이것이 충돌하면 그 정부는 괴로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했던 기억이 나네. 과테말라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프레시던트 대통령 야코브 아르벤스라는 사람은 뭐와 싸웠어? 아르벤스의 싸움이죠? 투쟁이죠? 전쟁입니다. 어디와? 미국의 과일회사죠? 과일회사와의 그 투쟁, 싸움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교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죠? 뭐야? 과일회사에 밀렸다는 거죠. 어떤 것? 아메리칸하고 아마 이런 게 나와야겠죠? 미국에서 후원하는 군사 정부에 의해서 1954년에 교체되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오냐면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워낙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 미국이 나중에 사과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서 그랬다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고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개입해서 정부를 교체한 얘기 너무 많죠. 그래서 그 아까 전에 군사기업 얘기했잖아요. 얘네가 얼마나 잔인한지 한번 얘기 잠깐 보면 루안다인가 어디에서 인종 청소가 일어나서 100만 명이가 죽었어요. 인종 청소가 얼마나 끔찍하냐면 그냥 들어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애기까지 다 죽이고 꼬마는 어떻게 죽이니? 사람이 제정신으로. 그지? 근데 그 다 죽이는 거야. 이 인종들을 말살해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종족 간 전쟁이 벌어진 거야. 이쪽 A라는 부족하고 B라는 부족하고 종족 간 전쟁이 벌어진 거야. 또는 많이 나오는 게 여기는 현재 뭐예요? 그 기존의 정부를 친정부. 여기는 정부를 몰아내야겠다. 반군. 서로 이제 명분이 있겠죠. 지금도 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안 끝나는 거예요. 내가 보는데 유엔이 빨리 가서 이거 종전선언해서 유엔이 평화의 죽음이라고 했죠. 안 들어가는 거야. 5개월 6개월 사람 어마어마하게 죽는데 나중에 이것이 평화유지가 들어간 다음에 이거 이렇게 돼서 막 끝난 다음에 뒷얘기가 나오는데 A국에는 누가 했냐면 프랑스랑 어디더라? 프랑스랑 중국이 여기가 무기를 팔아먹었고 여기 미국이 팔아먹은 거예요. 무기를. 네. 무기 팔아먹느라고 전쟁을 중지를 안 시킨 거야. 네. 정말 비인도적이죠. 네. 이렇다니까요. 유엔에서 합의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무기 팔아먹을 때까지 서로 싸우라 이거. 정말 무시무시하죠. 네. 자, 어쨌든 다국적 기업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답은 그럼 여긴 들어갈 수가 없겠죠. 5번은 무조건 아니죠. 이 답이 좀 애매했어요. 왜? 지금 이것이 갈등한다면 즉 정부의 정책과 회사의 목표 이건 무조건 맞겠죠. 왜? 여기 너무 다 긴급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딱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2, 3, 4번 아니면 답이 있을 텐데 자 지금 그러한 박스 보면 그러한 다국적 회사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그 나라의 정부의 운영에 그들이 투자한 그로 인해 어떤 것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4번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4번에 자 그들은 대의는 누굴까요? 추구합니다. 직간접의 통제를 추구합니다. 여기서 지금 4번부터 하면 안 되겠다. 2번부터 흘러내려와야겠다. 어려워서 이거 맞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에어컨 틀면 안 돼요? 어? 에어컨. 에어컨? 너무 춥다고? 너가 이상한 거야. 나 5번 했어.
근데 선생님 안 좋으셔서요. 창문 열면 안 돼? 창문 좀 열어줄래? 창문 꽉꽉 열어줘. 팍 열어. 나와. 서서 들어도 돼. 목소리 작아서 열어. 자, 한번 들으세요. 네. 자, 이 상황에서 자, 가보자. 이 나라들은 본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에. 그리고 상업활동은 여기서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동기는 자, 여기 이번에도 못 들어오겠죠. 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들이 이것을 하는 거니까. 이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뭐야? 바로 헤드쿼터는 여기에 있고 상업활동은 어디에서 하는 거? 전 세계에서 하는 거. 이것도 아니지. 2번이랑 5번은 제외야. 그지? 3번, 4번 한번 가보자. 자, 이것의 동기는 천연 자원과 그 다음에 값싼 노동력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들어가나 보자. 그런 다국적 회사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쭉 나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손상시키면서. 3번에 받을 수 있는지 가보자. 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리고 수익을 제공하는 데에 대한 보답으로 세금을 내는 것으로부터 그죠? 그들의 자신들의 운영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대한 보답으로 멀티내셔널 컴퍼니는 요구합니다. 뭐에 대한 용인, 양보를 요구합니다. 정부로부터. 어떤 정부냐? 대가로서 그들의 투자의 대가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들 투자의 대가로서 여기에 연관은 돼 있죠, 그죠? 여기에 들어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런 멀티내셔널 컴퍼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영향력을 어디에 대해서? 그 정부의 운영에 대해서, 그죠? 그 나라에 그들이 투자한 나라에. 그럼 방금 전에 그 나라의 그들의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어떻게? 대가로서 정부로부터 이런 양보를 갖다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그래놓고 다시 본문이 들어가면 보기문이 들어가면 그 보기문의 두 번째 문장 보면 그들이 첫 번째 문장 끝에 보면 그들이 투자한 그 국가에 대한 정부의 운용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렇게 하면 많이 바꾼 거죠. 이게 먼저 나오고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냐? 왜 투자한 나라에 대해서 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냐? 일자리랑 수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3번이 맞습니다. 1번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요거는 함정이 뭐냐면 수능에서 또는 공통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는 나올 수 있는데 학평이라고 그러죠. 학평에서는 요 정도 얘기가 나올 수 없어요. 출제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너무 국어적이에요. 지금 찾는데 바로 안 보이잖아. 2번이랑 어떻게 5번이랑 제하고 3번, 4번에 찾는데 간신히 찾았잖아. 그지? 그래서 수능이랑 학평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4번 찍었는데 다국적 기업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나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 거 2번 한번. 2번 하기 전에 조금만 쉽게요. 선생님은 힘들어서 한번 끝났다 갑시다.